안녕하세요. 저는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 시작해 보겠습니다. 10장 확률 게임. 우리 살아가면서 확률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사실 인생은 반반이라고 해서 치킨도 반반으로 많이 시켜 먹는다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반반 이상이니까 성공 아니면 실패?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삶과 일에서 많은 활동을 수행하는데 특정 활동에는 특정 결과가 따르고 그 사이에는 수리적인 원리와 법칙이 존재한대요. 다시 말해 모든 일은 일정한 빈도와 비율로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수치를 알아내서 추진 에너지로 활용하라고 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통계청에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폭탄이 설치된 시드니발 런던행 비행기에 탑승할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통계청의 답변이 약 200만 분의 1이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높아요. 막 이렇게 회계사가 부르짖었대요. 그래서 통계청이 다시 확률을 뽑았대요. 그랬더니 몸에 폭탄을 하나 부착하고 비행기에 오르시길 권합니다. 폭탄이 2개 설치된 비행기를 탈 확률은 1,50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비행기 타고 죽을 확률이 그냥 KTX나 이런 거 타고 죽을 확률보다 굉장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탈 때마다 나 죽을지 몰라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다고 합니다. 평균의 법칙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 법칙은 삶의 모든 활동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칙은 질문이 답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포커 머신을 예를 들면서 이해하면 되긴다고 하는데 평균 당첨률이 10대 1인 포커 머신이 있다고 치면 머신에 1달러 놓고 발을 당겨서 회전판을 돌리는 행동을 반복하면 10번에 한 번꼴로 60센트에서 20달러 상금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20에서 100달러의 상금이 떨어질 가능성은 이보다 훨씬 낮은 118대 1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우리가 행하는 모든 활동에도 포커 머신처럼 평균 성공 비율이 존재하고요. 성공을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이 성공 비율이라고 합니다. 생명보험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 평균의 법칙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1대 56이라는 그 성공 비율이 적용된다는 걸 이 저자는 발견했다고 하는데 내가 거리를 지난 사람들에게 보험 드시겠어요? 라고 하면 56명당 한 명은 예라고 하고 55명은 거절을 하는데 우리가 그 거절에 너무 많은 걸 경험하다 보면 나 보험하게 하는 사람이 아닌가 봐. 그냥 포기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험 영업에 세계에서 상위 5%에 드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 한 명을 위해서 집중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은 성공하게 되고. 그래서 11세 때 자기는 이 저자는 집집마다 다니며 고무 스펀지 개당 20센트를 팔았는데 그 성공 비율이 10대, 7대, 4대 2였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10군데의 집을 방문하면 7군데가 문을 열어줄 것이고 그 중에서 네 곳의 집이 얘기를 나누면서 얘기를 들어줄 것이고 그 중에 2군데가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요 10대, 7대, 4대 2, 이 비율 때문에 우리는 이게 내가 어느 정도 80%는 헛수고를 하는구나. 단지 10번 시도하면 2번은 성공한다. 따라서 내가 앞으로 8번을 만약에 실패를 했고 내가 거절을 당했다면 앞으로 2번은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률의 평균의 법칙을 머릿속에다 박아 넣으라고 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은 통계적으로 적어도 5명당 1명꼴로 나를 돕고 나만의 은밀한 욕망을 쫓는 것도 낭만이지만 이걸 실현시켜 줄 사람들이 적어도 내 주변에 아니면 어딘가에 5명당 1명이 있구나. 그 사람이 나를 돕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훨씬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처럼 상승 기류를 타게 된다고 하는데요. 남모르게 간직한 목표나 바람이 있는가요? 언제까지 비밀을 묻어두지 말고 실현시키라고 합니다. 목표가 무엇이든 거기에는 몇 번 시도에 몇 번 성공한다는 일련의 구성비, 평균 성공 비율이 있는데 그 성공 비율 때문에 우리가 쉽게 낙담하는 사람이 있고 쉽게 낙관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낙관하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영업인이 망하는 이유는 팔지 못해서가 아니라 팔 기회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뼈 때리는 얘기인데요. 80대 20의 법칙, 파레토 법칙인데요. 이건 경제학에서 나오는 수치인데 상위의 소수가 가치의 대부분을 창조한다는 경험 법칙으로
이 법칙은 사회현상과 인간사 전반을 보편적으로 지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학적인 소양이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80대 20 법칙은 파레토 법칙이라고 의미하는데 전체 투입량의 20%가 전체 산출량의 80%를 만든다. 그러니까 부를 갖고 있는 20%가 나머지 80%의 부를 다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법칙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특정 노력과 활동 20%가 행복과 성과의 대부분 80%를 좌우하니까 일주일 동안 자신이 하는 모든 활동과 쓰는 시간을 분석해서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나한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지고는 20%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 원싱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도 단 한 가지, 당신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당신한테 가장 최상의 성과를 가져다 주는 그 하나에 집중을 하라고 하는 말이 이 80대 20의 법칙과 맞물려 있거든요. 세계 인구의 20% 미만이 세계 부의 80% 이상을 차지한다면 우리는 한번 곱씹어 볼 만합니다. 우리가 노력만 진짜 많이 하고 결과는 조금 없고, 아니면 노력은 적게 하는데 결과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는 가성비, 갑으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80%를 만들어내는 20%가 무엇인지 아는지 인생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 언제나 80대 20 법칙을 염두에 두자. 내가 하루에 하는 일 중 20%만이 유효하다. 나머지는 다 이 20%를 가기 위한 밑작업일 수도 있지만 되게 쓸데없는 걸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시간을 분석해 보면 짬짬이 스마트폰 보고, 짬짬이 그냥 늘어져 있고, 짬짬이 몸 공상을 하고 있고, 물론 필요할 때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시간의 비효율이 굉장히 많다는 걸 저도 느끼고 있거든요. 제대로 사는 것처럼 살고 싶은가요? 월급만 기다리며 살고 싶은가요? 이제 우리 인생의 시간의 구성비, 어디에다가 집중해야 될지 알아야 되는데, 열정을 쫓는 것은 좋은 수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열정, 내가 그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20%를 쏟을 수 있는 걸 발견하고 거기에 매진하라고 이분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신의 음악을 속에 품은 채로 죽는다. 삶의 준비만 하다가 삶의 시간이 바닥나고 만다. 그래서 우리는 쓸데없는 걸 하지 말고, 우리가 재정적인 자유가 인생의 목표인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그때 자신의 열정을 소득을 창출하는 아이디로 전환하면 됩니다. 내 사업을 한 걸음씩, 고객 한 명씩, 강연 한 번씩, 노래 한 곡씩, 판매 한 건씩 착실히 키워가자.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곳에 당도해 있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상위 3%, 이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요. 의사가 했다고 합니다. 제가 상존할 확률이 몇 퍼센트일까요? 3%요. 나머지는 다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의사한테. 저 3% 선택할게요. 그러니까 의사가 동그랗 무슨 근거로 3%를, 자기가 3% 생존 확률에 자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한 게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 무렵에 암이 극복된 사람이 누군가를 찾았고 어떻게 암을 극복했는지를 다 조사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모든 식생활, 모든 걸 다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암을 극복했다고 하네요. 참 멋지네요. 그래서 여기 하나, 우리가 80대 20의 법칙도 있지만 이 거절을 본인 스스로가 체험을 해서 나중에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이 영상이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어서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100일 동안 매일 거절당하기를 하고 있는 장은 도넛 가게에서 없는 메뉴를 주문해 보기로 합니다. This is where my life was turned upside down. I went to a Krispy Kreme, it's a donut shop, and I went in and said, "Can you make me donuts that look like Olympic symbols?" Basically, you interlink 5 donuts together. I mean, there's no way they could say yes, right? The donut maker took me so seriously. So she put out a paper, started jotting down the colors and the rings. It's like, how could they make this? And then 15 minutes later, she came out with a box that looked like Olympic rings. And I was so touched. And I just couldn't believe it. That video got over 5 million views on YouTube. The world couldn't believe that either. 이날 이후로 장은 뉴스에도 나오고 토크쇼, 테드, 각종 매체를 휩쓸며 유명세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거절당할 때 도망치지 않고 자리에 남아서 끝까지 노력한다면 부정적인 답변이 아닌 긍정적인 대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네, 이분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일부러 거절당하는 걸 연습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한번 시도해볼 만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지나가다가 한두 명만 거절하면 나 안 돼. 오늘은 공짜 써. 오늘은 안 되는 날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사람은
열 번 중에 10번이 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해서 2번, 1건, 3건. 그래서 이분은 이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의 시도가 무모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도 여기서 고정관념을 깨는 작업의 일환으로 10대, 80대, 20대 법칙에 도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내 일상을 체험 활동을 모두 기록하고 무슨 일을 몇 번이나 시도했는지, 그중 몇 번 성공하고 몇 번 실패했는지, 어떤 활동이 성과를 내고 어떤 활동이 쓸데없는지 적어보고, 그리고 나의 기회 영역이 어디에 있는지, 진짜 열정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걸 하나하나 뽑아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엑기스 뽑아보는 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